혼자가 편해진 당신은 지금 정상입니다. 쇼펜하우어. 혼자가 편해진 당신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 인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이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사람들 틈에서 더 피곤해집니다. 핸드폰 연락처는 늘어나는데 정작 새벽 2시에 마음 놓고 전화할 사람은 없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는 많아지는데 정말 내 속을 들켜도 괜찮은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점점 혼자가 더 편해지는 걸까?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감정을 문제라고 부르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을 오래 통과해온 사람이 마침내 배우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각일 수 있다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립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름다운 환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얼마나 자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는 사람들 속에 있는 시간보다 더 진실해질 수 있는지를 차갑지만 놀랍도록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고독을 말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서로에게서 따뜻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인정했습니다. 오늘 흔히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비유도 바로 그 통찰에서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이 필요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리고 다시 멀어지면 춥고 또 가까이 가면 다시 상처받는 존재. 그는 인간 사회가 바로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붙어 있는 것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니라 서로를 견딜 수 있는 거리를 찾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1851년 파레르가와 파랄리포메나에 실린 우화로 널리 알려졌고 이후 심리학과 문화 전반에서도 반복해 인용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괴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야 할 사람과의 거리가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선을 넘는 말, 당연하다는 듯 기대하는 태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는 오해, 사랑한다면서도 함부로 대하는 습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봤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쉽게 다루는 순간 관계는 따뜻함보다 피로가 먼저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관계의 통증을 내가 더 잘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맞추면, 내가 조금 더 연락하면 어쩌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성실해도 상대의 품격까지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태도야말로 오히려 관계를 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정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무도 사랑하지 말자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 서로의 온기를 느끼되 서로의 가시에 찢기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의 예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사람을 바르게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친절을 증명하느라 내 평온을 잃지 않는 것,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없이 설명하며 지치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나이 들어 얻는 가장 단단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까움이 언제나 사랑은 아니며 거리가 언제나 배신은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마지막 품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처세의 지혜에 관한 잠언에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외부의 자극과 소음과 사람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어쩌면 외로움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성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기 생각으로 황량한 시간을 채울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은 중장년이 될수록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우리는 외부의 역할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누군가의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문득 역할이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직함은 바뀌고 사람들의 필요는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할 만큼 큰 공허를 느낍니다. 나는 누구였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은 정말 나였을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나는 텅 빈 사람이 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함께 지낼 만한 세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벌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의 박수나 관심이 사라졌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무섭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피한 채 살아가면 남은 인생 내내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내 말을 인정하는지, 누가 나를 먼저 찾는지, 누가 내 자리를 비워두는지. 겉으로는 어른이어도 속으로는 끝없이 확인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친 삶일지 모릅니다. 반대로 고독을 견딜 수 있게 된 사람은 놀랍게도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사람을 결핍을 메우는 도구로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못 견디니까 아무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어 있으니 타인의 칭찬과 관심으로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어느 정도의 질서와 평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도 이 고독론을 공중에서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열었지만 같은 시간대에 헤겔의 강의와 맞붙듯 편성했다가 거의 학생을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처음에는 큰 반향을 얻지 못했고 오랫동안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쓰라린 감정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말년에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교적 은거하며 치필과 사유에 몰두했던 배경에도 이런 좌절과 거리두기의 경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독론은 사교를 몰라서 내놓은 이론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시간과 인간적 실망을 통과하며 끝내 자기 안의 삶을 지키려 했던 한 철학자의 체험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고독이 무조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신도 예술과 독서, 사유, 산책, 관찰을 통해 삶을 견디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술이 잠시나마 맹목적 의지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연민은 개인의 이기적 경계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는 중요한 윤리적 계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독은 얼어붙은 자기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덜 소란스럽고 더 덜 허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만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모든 인간관계를 무가치하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 사회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예의와 절제, 품위가 서로를 덜 상처 입히는 장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크기를 줄이고 환상을 줄이며 자기 내부의 자산을 키우라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차갑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상처를 덜 만들고 덜 받기 위해 삶을 더 정직하게 보려는 현실 감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혼자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편한 것은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쓸데없는 소음보다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밤에 혼자 차를 마시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숨이 놓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드디어 쉴 곳을 찾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자체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선택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저런 결정을 한다고 비웃지 않을까? 왜 저렇게 변했냐고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자기 마음보다 남의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정말 쉬고 싶은데, 게으르다고 할까 봐 못 쉬고,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차갑다고 할까 봐 계속 만나고, 싫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 봐 억지로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한 사람과 만나고 온 뒤에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집니다. 왜일까요? 내 삶을 살면서도 내 감정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예속될수록 스스로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외적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한 인간이 자기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산, 명성, 타인의 평가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 삶의 질을 더 깊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 후반전일수록 오히려 남의 시선에 더 쉽게 얽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얻을 것이 많아서 남의 평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체면을 잃지 않으려 하고 관계를 잃지 않으려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참습니다. 더 맞춥니다. 더 웃습니다. 더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평판이 정작 내 밤의 평온을 빼앗는다면 그 평판은 축복이 아니라 감옥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일은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연락에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것, 설명해도 바뀌지 않을 사람 앞에서는 길게 해명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지친 날에는 괜찮은 척 연기하지 않고 조용히 쉬어주는 것, 이런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존은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크게 약속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권태를 오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쓸데없는 허영과 과장과 사회적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을 거창하게 소유하려 하기보다 고통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 지혜,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현실적인 태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평안해질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역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묻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당신의 영혼을 조용하게 해주는 것은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정말로 당신을 살리는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지키는 것은 명암 위의 직함이 아니라 혼자 있는 밤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질서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편해진 자신을 너무 성급히 고장났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지쳐 조용한 시간을 더 찾게 된 자신을 차갑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누군가를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나 견디며 살 수 없을 만큼 삶을 깊이 통과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은 우리에게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나를 함부로 넘겨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필요합니다. 온기도 필요합니다. 이해받는 기쁨도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결국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머물 수 없으면 타인의 칭찬도 오래 버팀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독은 결핍의 표지가 아니라 자립의 연습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조용한 방 하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인생 후반전에는 거대한 성취보다 작은 평온이 더 귀해집니다. 시끄러운 인기보다 조용한 존엄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하루보다 몇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영혼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하루가 더 깊고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이 외롭다면 억지로 사람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의자를 하나 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친 자신을 조용히 앉혀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평온을 알아주면 됩니다. 너무 가까워 상처받지 말고 너무 멀어 얼어붙지도 말고 당신의 온기가 지켜지는 거리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은 결국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타인의 기분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평온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를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평안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